1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천사의 섬으로 불리는 섬들의 왕국 신안 앞바다. 신안의 그 넉넉한 품 안에서 사시사철 풋풋한 풀향기를 연신 뿜어내는 섬이 있습니다. 긴 세월, 바다가 주는 귀한 생명과 함께 세월을 낚아온 사람들. 바다와 육지가 만나 빚어낸 고마운 선물, 염전밭이 끝없이 펼쳐지고 신명나는 섬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겹습니다. 천혜의 갯벌이 선사하는 향긋한 맛. 봄 소식이 가득한 남도의 푸른 섬 도초도를 향해 발길을 옮겨봅니다. 도초도는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에 속하는 섬으로 목포에서 서남쪽으로 47km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목포항에서 쾌속선을 타고 쉼없이 달리면 약 50여 분 만에 닿을 수 있는 섬입니다.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새벽. 신안의 수많은 섬과 무틀 이어주는 통로 목포항 여객터미널에는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신안의 섬 사람들 대부분이 모여들고 흩어지는 곳 목포항. 짙은 안개 사이로 동이 터올 무렵 바닷길에 오를 쾌속선이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일찍부터 배에 오른 사람들은 어느새 꿈나라로 향합니다. 안개 낀 바닷길을 얼마나 달려왔을까? 맑은 하늘이 고개를 들자 신안 앞바다에 떠있는 보석 같은 섬들이 하나둘 눈을 즐겁게 하고 백리길을 달려온 쾌속선이 어느새 도초도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에서 13번째로 큰 섬 도초도. 푸른 봄빛이 감도는 도초도에는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신라시대에는 당나라와의 무역 기항지였고 당나라 수도와 닮은 데다 초목이 무성하다 해서 도초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섬 중앙에 넓게 뻗은 평야를 무대로 대부분의 주민이 쌀, 보리 등 농업에 종사하는데요. 도초도 그네로 나가 갈치나 간재미, 장어, 꽃게 등을 잡기도 합니다. 도초도는 신안군에 속한 섬답게 오래전부터 유명한 소금의 섬. 눈을 돌리는 곳마다 만나는 염전밭이 하얀 소금이 만들어질 여름을 기다립니다. 길다란 염전길을 가로질러 뉘엿뉘엿 걷다 보면 돌담길이 정겨운 한 작은 마을에 닿습니다. 마을 구석구석 활짝 핀 동백꽃과 담벼락 밑을 가득 메운 들꽃들의 향연이 도초도의 싱그러운 봄을 알립니다. 좁다란 해안로를 따라 돌아 들어간 곳은 수학리 공항마을. 따뜻한 봄볕처럼 알콩달콩 살아가는 섬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옷을 안 길해놨어요. 50년째 이곳에서 구멍가게를 해왔다는 이용란 할머니. 나머지는 저 컵라면하고 네, 좋습니다. 금년 한 해도 장사 많이 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오. 네, 감기 네. 걸렸구만. 감사합니다. 가끔 찾는 외지 손님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애틋함이 가득한 도초도.
짜릿한 갯벌 맛을 보자면 잠시 뱃길에 올라야 합니다. 가시는 길이세요? 낙지파로 갑니다. 네, 뻘에서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네, 부드럽고 맛이 굉장히 좋죠. 하고 청정지역이잖아요. 도초 뻘이. 안에다가 이어놓지 절대 밖에 안 돼. 도초도 주변에는 너른 갯벌이 즐비한데요. 물때를 맞춰 모습을 드러낸 갯벌을 찾아 떠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이쪽으로부터 이쪽으로. 10여 분쯤 달려왔을까? 이내 망망대해만큼이나 너른 갯벌이 눈앞에 한없이 펼쳐집니다. 신안의 갯벌은 세계적으로 손꼽힐 만큼 청정갯벌을 자랑하는데요. 천연 미네랄이 풍부한 도초도 갯벌에 이르자 갯비린내가 물씬 묻어납니다. 그만큼 생명이 꿈틀거린다는 징조. 이게 낙지불이에요. 어떤 것들이? 이게. 낙지가 있어요. 잎이 들었네요. 가을에는 잎이 들었는데 봄이다 보니까 굉장히 잎이 들었어요. 삽을 이용한 가래 낙지잡이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요. 낙지! 야, 늘 갈 길 나오자. 낚시 왔다. 이렇게 어렵게 걷어올린 힘 좋은 녀석들 덕에 행복한 미래도 찾아옵니다. 자기들 교육이나 이렇게 시키고 또한 그 돈을 낙지를 파서 마련하잖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보람이 있지요. 넓은 갯벌에서 낙지 구멍 찾기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만큼 어려운 일. 기하네 기해. 화산 분화구처럼 생긴 구멍을 파고 나면 다른 구멍이 나오는데 또 하나의 구멍을 찾지 못하고 잘못 건드렸다간 금세 낙지가 도망가고 맙니다. 큰 거예요? 예, 큰 거네요. 요즘 같은 데. 예. 커다란 대물 낙지 녀석이 오랜만에 갯벌에 나온 어부의 보람에 기쁨을 더합니다. 장것은 못 팔아요. 못 팔고 그냥 집에서 먹고 그냥 큰 것만 이제 얼마씩해서 팔아요. 말라 자빠진 소에게 신안 낙지 서너 마리만 먹이면 금방 일어난다는 말이 있을 만큼 신안군 낙지는 귀하디 귀하신 몸. 하지만 낙지잡이가 가장 좋은 가을철에는 한 물대에 200여 마리도 거뜬하게 잡아올립니다. 숨이 차도록 깊이 파서 잡은 녀석 모양새를 보니 저녁 밥상으로 직행하게 생겼습니다. 네, 삽에 기스 나버렸네. 삽에 기스 나버렸어. 삽에 기스 나버렸네. 네, 삽에. 겨우내 갯벌 깊은 곳에서 잠을 자던 낙지들도 수십 년 갯벌과 함께한 고수들 앞에서는 숨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낙지다. 몇 마리 째세요? 4마리요. 신안의 갯벌은 풍부한 미네랄과 더불어 게르마늄 성분이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높아서 영양과 맛이 뛰어난데요. 얘가 잡은 너. 이거 어서요. 이거 어서갖고 자 우리 선장님 하자. 아이고 왜. 선장님도 한 잔 드시오. 예, 고맙습니다. 갯벌과 한참을 씨름한 뒤 맛보는 살아있는 낙지의 맛.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죽인다, 죽여. 누가? 죽여줘. 소도 낙지하고 다른데 낙지하고 맛이 어떻게 달라요? 아, 도초낙지는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잡을 때가 처음부터 새끼 때부터 뻘 속에서 살아요. 그리고 뻘이 딴 데 뻘하고 틀려서 참뻘이에요. 참뻘이라서 뻘에서 나오는 게 낙지가 틀려요. 그래서 낙지가 연하고 훨씬 맛있어요. 농사도 하고 염전도 하고 시금치도 있고 이제 그 때에 따라서 낙지를 잡아가지고 1년이면 낙지를 해서 잡아 판 것이 보통 약간 2천만 원 좀 넘게 하니까 반 생계는 되겠잖아요. 낙지 우리 전라도 낙지탕을 한번 드셔보시오. 어쩌고 한가? 에? 물을 최선대로 얇게 썰어갖고
먼저 무와 고추로 우려낸 국물에 바로 잡은 낙지를 넣어 한 소끔 끓여내면 되는데요. 뻘이 좋으니까 사근사근하고 살짝 데쳐놓으면 사근사근하고 이제 도시대 가보면 막 큰 낙지 빨간 낙지 있잖아요. 그런 낙지는 해놓으면 건질건질하고 맛이 안 나 찔그고. 우리 도초 낙지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내장을 또 연어물 또 연어물 또 이렇게 손가락 2개 딱 넣어서 이렇게 딱 하면 팔팔 끓은 물에다가 탁 넣고 마지막으로 미나리와 홍고추를 올린 다음 도초도 천일염으로 마무리 간을 합니다. 천일염 소금으로 간을 넣어주고 쓴맛이 없고 달짝지근하다 할게라. 여기 맛은 진짜 신한 소금은 달아. 그래서 신한 소금 천일염 이름이 되고 나온다. 도초 소금이라고 말해준다 할게라. 옛날부터 서울 사람들이 삑 가불어. 징하게 만나갔어. 겁나게 만나지. 다 만나기 아니라 겁나게 만나. 뜨거운 연포탕과 달리 낙지를 차갑게 즐기기도 하는데요. 특히 여름철 별미로 손꼽히는 일명 낙지 촉국이 그중 하나입니다. 먼저 팔팔 끓는 물에 낙지를 데쳐낸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냅니다. 채 썰어서 당근, 오이, 풋고추 등 신선한 야채를 채썰기에서 담고 새콤, 달콤, 매콤한 고추물까지 부어주면 완성됩니다. 서울이가 어디에 이런 낙지 있어? 이 또 웃기도 하지만 이런 맛 안 나. 우리 여기 신안 도천의 낙지 이런 낙지 맛이 나지. 낙지 촉국은 낙지의 맛이 연하면서도 담백하고 입안에 감기는 느낌이 일품인데요. 어느새 푸짐한 남도 맛이 한상 가득 차려지고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는 어머니의 손맛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시집와 수십 년 동안 선창가 허름한 식당을 지키며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독여 주었던 어머니. 어머니의 구성진 노랫소리와 함께 어느덧 도초도의 밤도 그렇게 깊어만 갑니다. 신안군에서 가장 넓은 들판 고란 평야. 예로부터 천석군이 나온다는 전설이 있을 만큼 광활한 평야인데요. 눈길을 걷다 보면 사면이 바다라는 느낌조차 떨쳐버리게 됩니다. 평야를 가로질러 고란마을에 닿으면 제일 먼저 익살스런 장승 하나가 반갑게 맞이하는데요. 애군을 막아 주민과 마을을 지킨다는 석장승입니다. 전체가 옛 돌담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돌담마을 고란리. 지금은 사람 구경하기가 그리 녹록지 않지만 한때는 300여 가구가 살았던 대촌이었습니다. 예로부터 고란리는 돌담을 유난히 잘 쌓은 마을로 소문난 곳이었는데요. 여느 섬지방과는 좀 다르게 돌들만 쌓은 강담이 아닌 진흙을 넣어 쌓은 죽담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동백꽃 피고 지는 마을의 돌담은 집과 집의 경계가 아닙니다. 이웃과 이웃을 서로 이어주고 언제나 대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따스한 3월의 어느 봄날
고란마을 안악들이 열일 제쳐두고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미 잘 읽어놓은 밭에 감자 파종을 하는 날. 파종을 하기 일주일 전부터 땅을 고르고 이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공들인 감자밭.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자 파종해서 어디다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이제 이놈 캐서 팔아서 봉사예요, 봉사. 우리 도촌면의 노인들 떡국도 해드리고 노인정에 마을마다 다니면서 국수도 삶아드리고. 사랑의 감자 심기를 통한 작은 온정 나누기. 도초도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감자를 심어 노인 공경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후덕한 사람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비옥한 도초의 땅에 묻힙니다. 해안을 수놓는 갯바위는 사람에게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해안가 바위도 나름대로 굴이며 미역으로 옷을 입고 사는데 바위에 붙어있는 굴을 따려면 하루 종일 다리품을 팔아야 합니다. 굴과 함께 바위옷도 함께 따는데요. 바옷으로 불리는 바위옷은 갯바위에 붙어있는 이끼입니다. 맛있는 것이 이것은 마음대로 못한 거요. 마음 먹어야 이것을 만든 거요. 그렇게 누가 이거 얼른 못해요. 뭐 이거 머리 무거운 것이요. 겁나게 손이 많이 가고 어려운 것이 이거 하기가. 어렵게 내어주는 바위옷으로 해먹는 것은 바로 묵인데요. 거친 바다와 함께했던 고단한 어머니의 삶이 녹아있는 바온묵. 바온묵은 잔치상에나 오르던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바옷이라고요. 숟가락이나 수세미로 딱딱 긁어요. 이것을 바위 물에서 칼칼이 휘쳐갖고 와서 물을 1대2로 부어갖고 푹 한 불 떼놨다가 결국에는 내가 무엇이 남냐면은 바위 찌꺼기, 조개 껍질 이렇게 능글능글하게 이제 완성이 되면은 딱 풀려요. 그러면은 잔치집서 이 술안주로 나가고 이 애기들 옛날에 먹을 것 없는 그런 시절에는 이것이 잔치에서 많이 필요하거든요. 말린 바위옷과 물을 냄비에 넣고 끓이다가 반 정도로 졸여지면 불을 끄고 찌꺼기를 체에 걸러 묵틀에 부은 다음 차가운 곳에서 식혀 적당한 크기로 썰어냅니다. 이것이 이제 바옷이죠. 간장에다가 그냥 찍어 잡수려면은 찍어 잡수고 친정집에 오면은 이 바위 묵하고 그치기 낙지를 주로 많이 사이고 따리고 많이 먹고 가려고 얘를 쓰고 여기 시골을 온다요. 바온묵은 우무와는 달리 찰지고 단단한데요. 묵보다 투박하고 쫄깃한 바온묵은 진한 바다 내음을 품고 있습니다. 바다가 도초도에 선사하는 선물은 보다 크고 넓습니다. 수만 마리의 우럭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가두리 양식장. 산더미처럼 쌓은 우럭에 먹잇감을 싣고 연신 양식장을 오가는 먹이배가 도초도 양식장의 규모를 대변하는데요. 최근 들어 이곳의 우럭 양식은 명품 양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시 쳐야 돼. 육지에서 제법 먼 바다에 있다 보니 자연에 가까운 청정 양식장을 만들 수 있었고 기르는 우럭의 양도 한 칸당 예전의 절반 수준인 3-4천 마리로 줄여서 여유롭게 논일 수 있게 했습니다. 연도는 3년이고 배월설은 지금 2년이 안 됐어요. 여기가 도처가 다 뻘이거든요. 이 뻘에 이 뻘 속에 되게 좋은 성분들이 되게 많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이 흑산이나 이런 데는 그냥 물이 맑고 좋긴 한데 여기는 그 외에 다른 게 아닌 뻘에 있는
이런 식물 같은 게 우럭에 되게 좋답니다. 도초도의 우럭은 갯벌이 갖고 있는 풍성한 게르마늄과 미네랄까지 섭취하고 있어서 영양면에서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먹성 좋은 우럭의 먹잇감은 몸집 작은 잡어들. 새우, 까나리 등을 말려 만든 인공 사료와 살아있는 잡어를 번갈아 주는 방법으로 먹이를 제공합니다. 멸치, 까나리, 청어 되게 많죠. 여러 가지예요. 그 바다에 있는 요만한 잘 자란 것들은 다 줘요. 다 먹습니다. 얘네들은. 자기네 새끼까지 다 잡아먹습니다. 매 끼니 규칙적으로 먹이를 제공받아서 균형 잡힌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우럭의 살이 더 오동통하게 오르고 훨씬 더 연하다는데요. 대접받고 자란 녀석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기까지 약 3년. 우럭 양식은 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럭들의 끼니를 챙기느라 정작 밥대를 놓친 어민들. 돌아오는 배 안에서 잡은 우럭회로 허기를 채우는 일이 허다합니다. 소주 갖다니까. 저희가 바쁠 때는 이제 나가서 밥을 못 먹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나가서 이제 몇 마리씩 갖고 와가지고 사람들하고 시켜와가지고 배로 이걸로 채웁니다. 지금 현재로는. 맛있어? 비록 힘겨운 나날이지만 2년이 지나면 충분히 고생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우럭 양식장엔 언제나 활기가 넘칩니다. 반원형의 아늑한 백사장으로 연신 오락가락하는 파도 소리가 정겨운 시목 해수욕장.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모래 언덕이 형성돼 있는 해변인데요. 둥그스름한 해변을 따라 흐르는 산으로 향하면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해송과 삼북나무 숲길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늑한 시목 해변을 뒤로하고 도초면의 또 다른 섬으로 나들이를 떠나보는데요. 떠나는 길에 펼쳐지는 도초도의 기암절벽. 마치 바위를 조각해 놓은 듯한 도초도의 색다른 절경이 가는 길도 멈추게 합니다. 도초도를 반쯤 돌아 서남쪽으로 달리다 보면 진기한 모래 언덕이 일품인 우이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이도의 상징 모래 언덕. 고운 모래가 언덕 가득 쌓인 모습은 마치 작은 사막을 연상케 하는데요. 언덕 정상에 올라 바다로 눈을 돌리면 이국적인 정취에 이내 마음을 빼앗깁니다. 오랜 세월 모래바람과 함께 살아온 섬에는 한 조각 잊지 못할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저술하며 15년 유배 끝에 생을 마감했다는 것. 210년 전 풍랑을 만나 아시아 곳곳에서 3년을 넘게 표류했던 우이도 홍어장수 문승득의 생가도 남아있는데요. 문승득의 파란만장한 여정은 바로 정약전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돌담길 사이로 불어오는 그윽한 봄 내음이 역사를 타고 흐르고
이름 모를 들꽃 한 송이 한 송이가 봄을 알리며 새로운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넉넉한 시골 인심이 그대로 살아있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곳.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기만 하는 바다와 갯벌에는 귀한 생명들이 넘쳐납니다. 시간마저 멈춰버린 섬 도초도. 그곳에 가면 잠시 세월을 잊은 꿈꾸는 나그네가 됩니다. 섬이 있어서 섬으로 간다. 섬이 좋아서 섬으로